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월 23일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7월 28일에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6월 2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6월 24일, 25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느냐의 여부인데 현재 출마하는 쪽으로 기우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의 참패로 귀결된 40 총선을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뒤늦었지만은 평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선거 이튿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사퇴한 지 몇 달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오려면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당대표 출마가 혹여 총선을 주도하면서 형성된 인지도와 당내 영향력을 내려놓기 아까워서라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출마하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라는 조급함 때문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사설은 집권당을 용산의 방패막이 역할에 머물게 할지 필요할 때 할 말을 하는 집권당으로 만들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야 한다. 정치는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복귀할 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도리다. 정치인의 재등판은 전에도 있었다는 식의 판에 박힌 말로는 쓰러진 보수 정치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부족하다. 위기의 크게 걸맞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출마를 둘러싸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게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한동훈 출마는 통상적인 한국 정치의 관례로 보면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총선 패배로부터 뭐 1년, 2년 흘러간 것도 아닌데 2달 남짓 흘러갔는데 곧바로 별다른 통과 의뢰 없이 출마를 한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이 끝난 지가 2달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에 초대했는데도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감정적 반발을 부를 겁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은 전당대회가 과연 국민의힘을 단합시킬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을 분열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국민의힘의 분열,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다면은 또 의미가 다릅니다. 낙선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석열 세력의 희망과는 반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당선되면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결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대통령 후보로 잃는 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잃어버리는 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 이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벌써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의원은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지난 40 총선에서 이재명 조국 심판으로 패배했는데도 또다시 그 논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2조 심판론과 지구당 부활은 한동훈을 지칭하는 키워드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한 전 위원장 측이 출마도 정치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펴자 기자들에게 그건 궤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의원은 새 리더십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 중 누가 국민의 힘이 변했다고 하겠나? 직접 출마할 생각은 없다.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한동훈은 두 번의 실패를 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적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또 다른 하나는 총선에서 패배한 점이다. 어떻게 그런 분을 우리 당의 세 번째 대표로 보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현재 접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대 한동훈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대 한동훈 구도가 될 때 과연 노골적으로 누구를 밀 것이냐, 이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를 밀 가능성이 높은데 밀어야 한다면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감정적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지율이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개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현재로는 김기현, 홍준표,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반한동훈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현재 당대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가 20%만 반영됩니다. 80%는 당원표입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은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표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겼지만 여론조사 반영에서 패배한 적이 있고 또한 단단한 토론 실력과 이번 총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긴 실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세력이 나경원 의원을 전폭적으로 밀 것인가, 특히 경상도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볼거리인데, 한동훈 나경원 대결 구도는 흥행면에서는 성공할 것이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패배하면 자기 대통령 후보감을 잃는 것이고,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을 잃는 꼴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탈당이란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되든 낙선하든 국민의힘은 적전 분열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런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국힘당은 2016년 총선 패배 이후 새누리당이 걸어간 길을 거의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 구도면에서 윤석열 대 한동훈 구도가 되면은 이거는 아주 흥행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집안을 갈라놓는 그런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자체가
분열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오늘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도 안 해봤는데 왜 의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걸 줄인 말이 모양입니다. 왜 의대한이라고 하느냐.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면서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한 친윤 핵심 의원도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익명 인터뷰를 하면서 선거 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 안 하는 것이 관행이다. 숙성했다가 나와야 한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민주당도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랐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한동훈 대세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어요. 자, 여권입니다. 여당의 1인자와 2인자가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윤석열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설 수단이 예컨대 2023년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낼 때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노골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밀었는데 이제는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선 야당이 이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총공세를 피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낙선시킬 만한 힘이 없다고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는 발버둥을 치긴 치는데 그 발버둥 치는 것이 다 배를 빨리 가라앉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는 일단 승객이나 선원들이 일치 단결해야 되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한동훈 출마가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나경원 치열한 접전으로 가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고, 또 근사한 승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보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정당당한 승부여야 합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처한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2달 동안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도 벌어지고, 지금 진행 중인 의료 대란이라든지 석유 대소동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정당이 과연 재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어낼 실력이 있느냐? 감사합니다.